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여름을 맞이해서 제가 자켓을 이렇게 벗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자켓을 입어야 되나? 또 이런 고민도 드네요. 일단 그래요? 그럼 처음 오프닝 할 때는 자켓을 이렇게 벗은 상태로 한번 오늘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지난주에 제가 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파탄을 예고를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사일을 쏘아야 될까, 잠수함 도발을 할까, 뭐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칠까 이런데 결국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 50분에 폭발을 하는 만행이죠, 뭐 사실. 왜냐면 그 연락사무소는 우리가 지어준 건데 참 이 외교 관계 측면에서 어쩌면 일단 북한이 분풀이를 했고 화풀이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대체 이 화풀이를 왜 할까? 물론 지난번 방송에서도 여러분한테 북한한테 우리가 이 뒷돈을 지어주는 뭐 유엔 제재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찔러주던 뒤로 찔러주던 현금도 주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빨리 재가동하고 금강산 뭔가 관광객 보내고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뭐 판문점 회담이든 평양 방문이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난 2년 동안 김정은한테 상당히 많은 약속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리얼리스트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의 지금 사기당했다. 참 막말로 얘기하면 저 인간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뭔가 좀 일을 만들지 않을까. 뭐 트럼프하고도 만나기만 하면 유엔 제재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인민들도 죽어나간다고 그러지 돈줄은 말랐지 먹을 거는 없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해서 거의 발작적인 반응을 한 것이 지금 이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 동생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남북 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일을 했다라고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면 앞으로 또 뭐 더 긴장관계를 야기시키는 일을 계속 저지를까요? 네, 뭐 집적거리는 거 연평도 폭격과 같은 일도 저지를 수도 있고 뭐 휴전선에서 얼마든지 총격이라든지 도발 행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총에는 총, 폭탄에는 폭탄 이렇게 대응하면서 이 약간의 국지전적인 긴장관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그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는 그런 일은 있을까요? 그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야, 요 정도 하면 뭐 서로 북측과 남측이 서로 뭐 말싸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남양 특집 정도의 드라마 같은 활동으로 지켜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 통일부 장관이 사표를 내고 통일부 장관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사실은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북한 뭐 김여정이나 김정은으로부터 약간의 신임도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책임지고 돈을 끌어가지고 북한에 주겠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말은 유엔 제재지만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직접적이고 또 분명한 교류 그 다음에 지원을 책임지고 할 것인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본인이 다음 정권에 또는 다음 자기 그와 관계없이 남북의 긴장을 위해서라는 걸로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주사파 빨갱이였는데 그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정치적인 공격을 이제 받으면서도 그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어떻게 중지가 내려질 것인가, 강하게 색깔을 뚜렷이 부각을 시키면서 갈 것인가, 이 상황에서 색깔을 조금 죽이면서 그냥 미국과의 협상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것인가. 이제 이 팽팽한 뭐 긴장도 아니고 줄다리기 뭐 줄당기기라고 그러나 이런 거를 아마 여러분들 뭐 최소한 보름 이상은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뭐 이 보름 심지어는 한 달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 생각에는 사실 통일부 장관 사표 내고 나서 바로 후임을 누군가가 딱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길래 주위에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사람 왜 안 시켜요? 그랬더니 아니 주사파의 지금 최고의 우두머리를, 안 그래도 그 사람이 이전에 임수경 그 북한에 보내는데 그거를 완전히 조정했는데 이게 상당히 큰 공격 빌미를 줄 수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랬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를 참 힘들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장고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여러분 있으시면 또 댓글로 계속 올려주시면 되고, 아니다,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의 심리, 또 김여정의 심리,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이 상황일 때 한국 사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뭐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되든, 또는 코로나19에서 지금 숨이 탁탁 막히는데 언제까지 이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겠지만 더 관심이 있는 건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대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나름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저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 더 궁금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존을 할 수 있는가, 또 각각의 주제에 있어서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제가 어떤 직업이 저에게 맞을까요? 또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한국인의 심리 코드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랬을 때 지금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내가 분명히 알기만 하면 그 이슈에서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대세는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에 있어서 내가 그러면 살 길은 이 길만입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살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국인의 심리 코드, 이 책을 같이 읽어보는 강독 세미나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한국인의 심리 코드를 이야기할 때 궁금했던 내 주위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다, 이러면서 한국인의 마음의 MRI 찍기라는 취지로 이 책을 제가 무려 10년 전에 썼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연구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한국인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 사회에서 우리의 리더가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마음이 어떻게 부합하는가, 또 저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의 마음이 뭔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저 나름대로 대중들을 위해서 상당히 각자 자기 마음을 알아볼 수 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책이라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수만 권이 팔리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책 내용이 좀 더 쉽게, 왜냐면 저는 너무너무 쉽게 써가지고, 이렇게 쉽게 쓰면 진짜 그래도 명색이 내가 박사고 교수인데 이런 글쓰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쓴 책인데, 정작 읽는 분들은 아주 쉬운 용어로 아주 쉬운 단어로 썼지만은 한 줄씩 한 줄씩 곱씹어 봐야지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내용을 많은 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학기에 한국인의 심리코드 이 책을 가지고 이 대학원생들 수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 학기 내내 강의도 하고 또 같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이 세미나 날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 마치 앞에 발표한 학생이 전혀 핵심을 짚지 못하고 엉뚱한 책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을 항상 겪었는데,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뭐가 너무하니? 너희들이 책을 읽는 거는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다. 그래서 책을 읽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건 내 잘못은 아니지 않니? 그랬더니 그러면 그 책에 있는 글자가 표면적으로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책을 곱씹어보고 그게 어떤 맛인지 알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그렇구나. 책에 있는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거는 그 글을 어렵게 쓴 사람의 잘못이지 두 눈으로 글을 읽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한 줄 한 줄 책을 읽어 나가면 어떨까? 그랬을 때 여러분, 한국인의 심리코드 책 처음 시작을 딱 보면 이 땅에서 맨 얼굴로 사는 법이라는 프롤로그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맨 얼굴로 산다라는 거, 이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많은 분들, 아니 맨 얼굴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많은 여성분들 맨 얼굴로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화장 안 하고 나오고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화장을 하는 게 예의지,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니 그러면 저 얼굴을 가면을 쓰고 저를 잘 꾸며서 사는 것이 맞다는 말인가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한편으로는 진정한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길은 아닌가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일상적인 삶에서는 끊임없이 화장하고 남들한테 좀 꾸민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이런 상황이 들 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그 다음에 맨 얼굴을 보이는 거는 예의 없는 인간이고 그건 제대로 사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랬을 때 누구나 진짜 그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또 심지어 내가 믿고 있는 삶의 방식이 뭔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될 때 진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친구 따라 그냥 강남 가듯이 따라가야 되나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그럼 어떤 친구를 사귈까요? 내 친구 조국이 갑자기 죽일 놈이 되는데 그러면 친구를 계속 그 친구로 둬야 될까요? 네가 진중권인 줄 아냐?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개차반 개본부에 그럼 제가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할머니랑 같이 안타까워해야 되나요? 외환부 할머니 쉼터에 가서 살자니 또 그것도 속았다며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조산모사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면 진짜 민낯을 보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 떡칠을 해서 화장을 해서 이쁜 모습을 보여야 되나요? 이런 갈등적인 상황,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요. 그냥
여름에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수박 먹고 난 잠이나 잘래요. 그러다가 자다가 내 목이 날아갔는지 코가 베었는지 모르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상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내 주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 뭐다라고 사실은 알고나 당하지 모르고 당하면 억울하거든. 그래서 7월 10일 사실은 7월 10일보다는 7월 6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한국인의 심리 코드 강독을 하는 강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책을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경의학자 올리버 섹스의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는 시각인식 불능증에 시달리는 피 선생이 등장한다. 시각인식 불능증이라는 환자에 대한 사례를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뉴런들은 재밌게도 각각의 신경세포, 이거는 그 세포마다 각자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아주 단순하게 점 또는 빛이 반짝할 때, 빛이 있을 때 없을 때, 어둠 또는 우리가 반짝하는 밝음 이런 것들도 다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다 매칭이 돼가지고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지난 몇십 년 동안 신경학자들이 다 발견을 했어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다 같으냐면 다 달라요. 아주 단순하게 점 자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선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도 있고 선도 반응을 할 때는 수평된 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있고 수직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짧은 거에 반응하는 것도 있고 길게 반응하는 것도 있고 또 저 손바닥 같은 이런 형태에 반응하는 것도 있고 이 수십억 개의 이 신경세포들은 각기 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실제로 무슨 이유인지 우리 신경세포가 죽는다든지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 특정한 모양의 반응을 하는 세포가 죽게 되면 얼굴 모양 또는 얼굴에 있는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포가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손 한쪽이 손가락 하나가 잘려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었거든. 그렇게 되면 얼굴 모양만 이 반응하는 세포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 얼굴이 몽달귀신처럼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아내 모습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모자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얼굴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이 뇌 신경세포의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특정한 부위의 신경이 손상이 됐을 때는 그런데 그건 시각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게 뭐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지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써야 된다고 그러죠. 그럴 때 기사를 보면 참 재밌어요. 마스크를 안 써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사를 보면 마스크를 썼다고 그러는데도 확진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쓰는 기자는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보다는 확진자 발견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어떤 데는 발견이 됐고 어떤 데는 확진자가 안 나왔다. 이러면 이 동네에서는 마스크를 다 썼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뭔가 설명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것도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두들 심지어는 이 버스를 탈 때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에 탈 때도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데
그래도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을 그날 때까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죽나요? 그렇지는 않죠. 전파가 좀 더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전보다 지금 마스크 쓰는 게 더 많아졌는데 전파가 계속되는 거는 왜 그런가요? 그거는 마스크 안 쓴 또 희한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럼 마스크를 쓰면 전파가 안 되는 건가요? 뭐 100%안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전파가 덜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40% 50%나 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스크를 써야 되죠. 누구나 마스크를 쓰게 되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일단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면 전파가 안 되는 거 맞죠? 꼭 그렇다고 말하긴 힘들죠. 그럼 써야 되는 건데 안 써야 됩니까? 지금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개인위생 열심히 하시고 마스크 써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느님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마스크는 그럼 부적과 같은 거네요. 이분이 지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마스크를 부적이라고 그러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마녀사냥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한국인의 심리 코드를 안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그럼 어떤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아 군중 심리인가요? 아니면 국가 시책을 잘 따르는 심리인가요? 아니면 정부가 우리의 리더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뭐 시키는 대로 따라해 그러면 나아질 거야 K방역 이렇게 하는 심리인가요? 아 박사님 역시 잘릴만 하네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그게 무슨 심리를 질문을 합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하신다면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이루어지는 한국인의 심리 코드 이 강독 시간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